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저먼타운. 1999년 5월 28일, 조용했던 이 마을을 소란스럽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길을 가던 남성은 길 가장자리에 서 있는 차와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가 난 거라 생각하며 다가갔던 남성은 여성의 몸에 남아있는 수십 군데의 자상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던 겁니다. 이미 숨이 멎어 있는 여성.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신원이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테레사 웨슬로스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테레사의 차 앞에는 다른 차가 서 있었던 흔적과 다른 이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지갑에는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에 남은 47군데의 자상. 강도의 소행이 아닌 그녀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테레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하루 전인 5월 27일 저녁 11시 무렵.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며 퇴근한 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던 인물로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직장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가끔 테레사가 남자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건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사소한 다툼뿐이었죠. 혹시나 해서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조사했지만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테레사가 퇴근할 때 직장 동료 중 하나인 아이작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지만 아이작 역시 신문 결과 범인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조사 중 경찰은 인근 지역 화장실에 한 남성이 피를 뒤집어 쓴 채 들어왔었고, 대충 몸을 닦은 뒤 청소부에게 화장실 청소를 부탁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테레사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의 종업원과 피를 뒤집어 쓴 채 나타났던 남성이 비슷한 외모를 가졌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조사 결과 그 역시 결백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경찰들과 테레사의 가족들은 지쳐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2005년에 새로운 DNA 수사 기법이 도입되면서 결실을 맺습니다. 조그마한 양으로도 확실한 분석이 가능해진 DNA 기술의 발전으로 테레사의 손에 남아있는 혈액에서 남성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테레사의 주변 인물들, 직장 동료를 중심으로 DNA를 수집한 경찰은 결국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직장 동료였던 마크 리베카로 그의 동료들은 그가 조용하지만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다며 그러한 짓을 벌였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항상 동료들에게 자신의 딸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다녔다는 마크. 하지만 조사 결과 마크는 딸이 없었습니다. 아니, 결혼조차 한 적이 없었죠. 그는 자신의 삶을 꾸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 사람이었던 겁니다. 심각한 허언증이 있던 마크는 테레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꾀려다 실패해 분노를 못 이겨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었습니다. 마크의 집에서 발견된 신발과 그의 차는 과거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범인의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차 내부에서 테레사의 혈흔이 발견되었죠. 처음 신문을 받은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DNA 증거를 비롯해 여러 증거를 보여주자 말을 바꿨습니다. 사건 당일 마크는 직장 동료인 톰과 테레사와 함께 자신의 차에서 약을 하고 있었는데 톰이 갑자기 약에 취해 테레사를 찔렀다고 합니다. 톰이 자신에게도 칼을 들이밀며 위협을 했기에 지금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톰은 3년 전에 사망했기에 마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테레사의 지인들은 그녀가 약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마크가 자신의 죄를 이미 사망한 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배심원은 마크에게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언증으로 거짓된 삶을 살았고 자신의 범행마저 속이려 했던 마크. 그의 거짓말은 그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